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강선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시에 이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식전 작정이네요. 세 번째 대표를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면서 환담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자리를 찾는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자주 안 만나니까 그럴까요? 좀 어색한 모습도 보였어요. 화면에도 나왔다시피 초반에는 좀 상당히 어색했던 게 네. 보여졌고 그런데 저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은 네. 그 어색함이 풀리고 또 친근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년 4개월 만에 지금 저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이 만났다는 거거든요. 예. 그 1년 4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세 차례 이상 만났거든요. 예. 회담을 예. 한 것만 따져도. 그러니까 남북 정상 간에 그 세 차례 이상 회담을 할 때 아예 한 번도 안 만나고 있었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좀 어색했고 요번에 또 회담이 성과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아쉬움도 남겠지만 예. 저런 모임은 자주 가져야 예.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주 만나야 할 얘기도 많아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여야 대표들하고 청와대가 내놓은 게 공동 발표문이라는 형식이었어요. 합의문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일단 공동 발표문 형식을 취했다는 것은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굉장히 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사실 뭐 대일 보복 일본에 관한 이제 우리의 어떤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뭐 협의를 했지만 예. 이게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는 이거 말고도 이제 추가 경제 예산이랄지 여러 이제 국제 현안에 대해서 대표들과 얘기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해결하려는 의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의 어떤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예. 소재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인 걸 하자.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갖다가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결국 황교안 대표가 반대를 해서 이건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 뭐 이렇게 원론적인 뭐 대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를 받지만 예. 너무나 구체적인 게 없었다는 거고 지금 국제 현안에 관해서 좀 더 밀도 있는 좀 회의를 해서 그렇죠. 결과를 도출했으면 예.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예. 영상을 보면은 양옆으로 배석자들이 쭉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밀도 있는 회담이 안 될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손수호 변호사 어제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창문을 바라보면서 뒷모습이 이제 사진이 찍혔어요. 이 부분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오늘 조금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1분 30초 정도인데요. 따로 대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당시에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 어제는 확인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거 1대1로 다시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에게 했다는 예. 것이고요. 당시에 그냥 의례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그런 1대1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동안 황교안 대표는 5자 회동이 아니라 5당 대표 함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먼저 1대1 회동을 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주장했는데 예. 기존의 주장을 접고 이제 함께 만나는 그런 절차를 수용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예. 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1대1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직 그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추경 관련해서도 오늘 결국 무산되는 것 같고 본회의에서 그렇다면은 일단 제1야당의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뭐 저희가 자주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1대1 회동도 이제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요, 많은 그 현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그게 필요하다면 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 더 자주 만나야지 더 좋다는 말씀에도 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 회담을 보면서 회담 전에는 사실 많은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여야가 상대가 아닌 주요 의제가 일본 수출 규제였기 때문에 예. 여당의 상대가 야당이 아니고 야당의 상대가 여당이 아닌 어떻게 보면 상대가 일본인 그런 회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외신도 그렇고 일본 포함한 여러 가지 언론도 그렇고 굉장히 그 집중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저는 그걸 조금 더 황교안 대표가 염두에 두고 어떤 발언이나 태도를 취했다면이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크게 남습니다. 추경 관련해서도 그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돌아오지 않아서 재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물꼬를 트는 추경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계속 적절한 시기를 찾지 못하고 미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던 와중에 일본 수출 규제라는 이런 비상 상황이 터진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3천억 증액을 했습니다. 하자고 이제 여권에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게 물론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 다만 이 추경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단기적인 역할, 그러니까 일단 시장의 충격을 조금 흡수를 해주자. 그런 제안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표가 우리 당 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 여당이 보기에는 야당이니까 뭔가 거절을 한다, 뭐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일본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볼까? 그걸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예. 그렇다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경제 침략에 대해서 뭔가 버퍼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추경을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일본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인 자리에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야당이 그러십시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 추경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여야 간에 대립된 각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여당 측에서는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으니 빨리 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강원도 큰 산불도 있었고 이런 것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을 짜야 된다. 했지만 또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내용들을 뜯어보면은 선심성 그 예산이 많이 있고 그것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예. 선심성 정책을 쓰는 거 아니냐 해서 각을 세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달 동안 대립해왔던 것이 한 번 만났다고 해가지고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런 자리에서 조금씩 입장을 좁혀나가면은 예. 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해동이 4시부터 7시까지 있었단 말이죠. 7시까지 있었고 회담 말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저녁 같이 네. 먹고 만찬을 하고 가자 했는데 황교안 이제 대표가 다른 일정이 있다 하면서 이 만찬을 사양을 했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좀 아쉽죠. 예. 네.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그렇게 추경 문제로도 몇 달 동안 대립해 온 것이 밥 먹으면서 또 좀 얘기를 하면은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좁혀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부드러운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게 식사 자리에서 대화인데 그 부분까지는 연결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